사이다 무비튼. 나는 지병이 있기 때문에 임신은 힘들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 내가 병을 알게 된 건 결혼 전이었고 남편은 그런 나의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줬다.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건 대단한 행운이지 않겠냐며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렇게 약속했었다. 남편은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아이 문제로 나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는 배려심 있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드라마에 나오는 전형적인 나쁜 시어머니였다. 난임 체질인 나를 쓸모없는 여자라고 함부로 대한 건 물론 만날 때마다 애는 아직이냐며 자극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나 대신 화를 내줬다. 물론 시어머니한테도 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모두 설명했었다. 하지만 그건 병원에서 모르고 하는 말이고 남녀가 결혼하고 한 입을 쓰면 애는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다려도 내가 임신을 안 하자 공격적으로 변했고 막말을 함부로 쏟아냈다. 그것도 시어머니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맞춰서 매일같이 찾아왔다. 찾아와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 너는 하자가 있는 불량품이다 라고 욕을 한바탕 하고 가는 거였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임신을 못하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임신을 한 것이다. 나도 내가 임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생리가 늦어지는 데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 겪는 입덧, 어느 날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는데 밥 냄새를 맡자 욱하고 속에서 올라왔다. 설마 하는 마음에 즉시 약국으로 뛰어가서 임신 검사약을 사왔고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온 후 이 소식을 알렸고 우리는 흥분되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산부인과 의사도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안정될 때를 기다렸다가 시댁과 친정에 기쁜 소식을 알렸다. 모두들 뛸 듯이 기뻐하셨지만 예외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 참 걱정이다. 너 닮아서 돼지코애가 나오면 그 애도 불쌍하고 우리도 불쌍하고 넌 몸에 털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는 건 맞지? 걔는 이름을 아예 돼지라고 짓는 게 낫겠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입에 담았다. 그동안 입만 열면 손주 얘기를 하더니 지금 이 반응은 대체 뭔지. 정리해보면 손주는 원하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돼지나 그런 짐승 수준일 것 같아서 싫다. 대충 그런 논리인 것 같았다. 물론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비난했지만 반성도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 따위는 1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 있었다. 어디 개가 짖나. 이렇게 넘기고 임신 내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속도 안 좋고 머리가 어지러워도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지병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이는 포기 상태라고 말은 그렇게 했었지만 임신이란 사실을 알고 난 후 실은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배는 점점 부풀어갔고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왔다. 5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 정도 육아와 살림으로 정신없이 보냈다. 내 모유를 열심히 먹는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아이가 있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출산 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인간인지가 의심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아이 데려왔다. 저 돼지 새끼 같은 애는 시설로 보내던가 하고 넌 이 애 키워. 네? 뭐라고요? 대체 얜 누구예요? 내가 뭐라고 하든 시어머니는 이미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네 피가 섞였으면 어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겠니? 돼지우리나 시설이나 그게 그거지 무슨 문제 있어? 라면서 아들아이한테 다가갔다. 그러더니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고 아들아이한테 손을 뻗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기 침대 위에 있던 장난감이며 베이비 용품을 시어머니한테 마구 던졌고 내 반격에 움찔한 시어머니를 향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자기인 건 모르나? 어디서 돼지를 모욕하고 난리야? 라고 욕하면서 시어머니 코를 움켜쥐고 빙빙 돌렸다.
코에서 킁킁 돼지 소리를 내던 시어머니는 내 발을 휘어잡았고 체력이 약해진 탓인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디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무작정 내 아이와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이를 양팔에 안고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친구 집에서 숨을 고른 후 남편한테 연락하자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그 말대로 기다리고 있었더니 잠시 후 남편이 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시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같이 있어서 너무 의외였는데 팡팡 울면서 형님이 시어머니가 데리고 왔던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아이를 데려왔나 했더니 바로 형님 댁 아이였다. 물론 형님이 출산했을 때 병원에 가서 아기를 보긴 했었지만 몇 달 지나고 얼굴이 변해서 못 알아봤었다. 친구 집이었지만 형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형님 댁에 찾아왔고 커피를 달라고 해서 주방에서 준비를 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한테 온 거였다. 차를 들고 거실로 왔는데 시어머니와 아이가 동시에 사라진 걸 알고 당황하고 놀란 형님은 바로 시아주버님에게 연락. 시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연락했고 이어서 남편이 내 전화를 받고 나서 모든 게 연결이 된 거였다. 그리고 우리 넷은 각자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다. 그 다음은 전쟁도 그런 전쟁이 따로 없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었고 정말 때리는 줄 알았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로 흥분된 상태여서 무슨 일이 터져도 제대로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런 차경미달이 낳은 애가 내 자손이란 게 용납이 안 돼. 까놓고 큰 며느리는 인물만 반반하지만 술집에서 굴러먹던 천박한 피가 어디 가니? 내 아들이 낳은 자식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망언을. 내가 낳은 아이는 장래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몸이 될까봐 마음에 안 든다나? 그래서 결론은 형님이 낳은 애는 얼굴이 예쁘나 천박한 형님이 키우는 게 탐탁치 않으니 외모가 예쁜 형님 댁애를 차라리 조용한 나한테 키우게 하자.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행동한 거였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술집에서 몸 팔던 여자 취급했지만 호스티스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절대 그 이상은 아니었다. 진상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경악하면서도 얼른 형님한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달랐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있는 힘껏 따기를 올렸다. 제정신이야? 애를 훔쳐온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범죄야. 게다가 뭐 애를 시설로 보내라고? 망령났어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엄마 자격도 할머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애들 장래를 위해서 각자한테 맞는 장소에 옮겨주자는 거잖아. 끝까지 망언을 굽히지 않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 시아주버님, 남편이 합심해서 끌어냈고 절연을 선언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이혼 수속을 위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한테 연락했고 2번 다시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솔직히 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생각과 위험한 행동은 가족 모두를 적으로 만들었고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었을 시아버지도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젠 자기 살 길을 걱정해야 할 듯하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집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을 하자 잠시 후 시어머니 동생분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전화로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시어머니 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동생분들도 거의 기절을 했다고. 그 후 시어머니 친정에서도 이혼할 만하다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친정 식구들 신세를 지면서도 자기는 이혼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다는데 그 집안 사람들도 다 자업자득이야. 그게 범죄지 뭐야? 집안 망신도 요번수지. 다신 자식들 얼굴, 손주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라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한다. 가봐야 집안 망신만 더 시킬 거라면서 말이다. 사실 시어머니 친정은 높은 곳에 우뚝 솟아있는 대저택으로 차가 없으면 산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는 곳이었다. 연로하신 할머님, 할아버님은 면허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해서 집에서 나올 수도 없는 처지이다.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혼을 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 밖을 돌아다니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하셨다. 어떤 의미에서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다 자업자도가 아닌가? 그런 시어머니에겐 동정도 사치, 영원히 안녕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